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카말라입니다. 최근에 우리 PD님께서 저한테 문의하신 게 있죠. 궁금하다고. 바로 커피 관련 직업이 뭐가 있냐예요. 우리가 흔히 바리스타만 알고 있는데 커피 관련 직업이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는 않지 않나요? 막 이렇게 더듬어. 연기하는 톤인 같아.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이거를 좀 늘리면 엄청 늘어나는 게 우리 산지부터 생각해보자. 농부부터 시작을 해. 에이, 농부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해? 근데 농부도 놀라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있고 이러신 분들이 해외에 농장을 가지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커피 리블의 서필은 대표님, 그리고 카페 199의 김주호 대표님, 그리고 비니엄인 아프리카의 비니엄 홍 대표님. 전부 다 각각 니카라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농장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 오는 거 봐. 이미 이거는 동남아야. 우리나라에도 커피가 지금 생산되고 있고 활발하게 재배, 가공하고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커피 관련 직업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농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농부는 산지에서 직접 커피를 재배하고 커피 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공까지 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제가 들었는데 콜롬비아의 농부 평균 연령이 50세, 60세였나? 그리고 아프리카가 40세에서 50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런다는데 지금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커피가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배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가 재배되고 있고요. 점점 더 발전되고 있어요. 물론 고도가 높지 않아서 맛있는 커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미지수지만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산지에 관련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피 프로듀서. 그 직업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프로세싱, 가공법 프로듀서 하는 사람. 농부들한테 커피 체리, 괜찮은 커피 체리를 사서 이거를 가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게 무산소가 생기면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인퓨즈드, 네, 유명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아르실라, 에드윈, 안드레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커피 프로듀서예요. 젠슨? 젠슨은 농부까지 전부 다 하시는 분이지. 그거는 농부. 송 교수님? 송 교수님, 그렇지. 송호석 교수님이 프로듀서지. 아, 이번에도 그분이 이제 페루에 가셔서 누룩을 가지고 가공을 하셨는데 또 기대가 됩니다. 농부하고 가공법 프로듀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어렵죠. 돈이 진짜 많거나 아니면 내가 해외를 자주 간다거나.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직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린빈 바이어. 그린빈 바이어는 말 그대로 그린빈, 생두를 바이어, 사는 사람이에요. 무역 중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지에 직접 가서 커피를 먹어보고 품질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커피를 농장이나 아니면 농장 중간 단계 또 역할이 있어요. 거기서 생두를 구매한 다음에 한국에서 파는 거. 그게 바로 그린바이어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여기 커피 프로듀서처럼 이것도 좀 세분화가 됐어요. 커피 헌터. 커피 헌터는 산지에 들어가서 더 깊은 곳, 그리고 커피의 품질뿐만 아니라 품종, 가공법 더 자세하게 본 다음에 커피를 셀렉하는 거예요. 이 커피 헌터가 어떻게 보면 그린바이어랑 비슷한데 거의 하는 역할이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커피의 품질과 좋은 거를 중점으로 찾는 사람들이에요. 스페셜티 중점적으로 파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분들에 따라서 생두 업체가 퀄리티가 달라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떠한 생두 업체에서 커피 헌터가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업계에 소문이 났어. 야, 여기 생두 업체에 커피 헌터가 퇴사했대. 이제 좋은 생두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이게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고 무시 못할 직업이에요. 그럼 이 직업 하려면 진짜 많은 커피 먹어보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커피 품질을 잘 알아야 되니까 Q그레이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R그레이더나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산지에 가서 말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영어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의 원산지들이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 지배국이었어. 그래서 스페인어 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 안 그러면 눈탱이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계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현장, 카페에 있는 직업들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바리스타죠. 바리스타는 원두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거. 그거에 맞는 도구를 이용하고 그게 이제 바리스타가 하는 일. 말 그대로 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스타. 자꾸 뭐 소개할 때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글거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왜 오글거려? 직업을 말하는데 제가 의사예요 이거 오글거려? 공유처럼 챙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런가? 아니 바리스타가 바리스타라고 소개하는 건데 그거 왜 오글거린다고 그러지? 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리스타의 큰 그런 뭔가 기대감? 뭔가 자부심?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진짜 바리스타. 자, 그 다음에 바리스타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로스터. 로스터는 그린빈 바이어나 커피 헌터가 이제 수입해온 그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는 사람, 원두로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저는 사실 몰랐어요. 블렌더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원두, 로스팅된 원두를 블렌딩하는 직업이래요. 이거 좀 어거지지 않나? 이건 진짜 어거지인 것 같아. 물론 알아요. 좀 세분화를 시킨다 그러면 원두를 볶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 많은 원두를 먹어보면서 블렌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세분화 시킨다는 거는 아무튼 블렌더라는 직업이 있대요. 그리고 커퍼. 커퍼는 이 커피를 품질을 평가하는 사람. 예를 들어 생두업체에서는 QC 체크라고 하죠. 퀄리티 체크. 그 QC팀.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Q그레이더. 이 생두에 점수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커퍼는 거의 SCA에 취직해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SCA 취직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생두 회사에 취직을 하면 되죠. 생두 회사에 취직을 한 다음에 가져온 생두를 다시 감별하는. 그리고 동서식품 이런 데서도 없던데요? 커퍼? Q그레이더, R그레이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Q그레이더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뽑았었는데 지금은 Q그레이더가 좀 많이 풀린 상태라서 좀 많지 이제는. 흔한 직업이 돼버렸지. 근데 우리 생두 사면 네. 그 생두 업체가 등급을 매기지 않고 거기에 매겨진 등급을 갖고 수입을 해오잖아. 그렇죠. SCA나 등급을. 그러면은 별로 없지 않은 거 아니야? 거의 의미는 없는데 QC팀이 따로 있는 거는 이제 커핑을 해서 그 퀄리티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이게 운송 중에 또 어떻게 변질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두업체 자체 내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이게 또 변질되잖아요, 창고에서.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죠, QC를. 퀄리티 체크를.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기르고 학생을 육성하는 학원 강사가 있죠. 교육자. 교육자? 교육자가 더 멋있지 않나? 아, 그래, 교육자. 교육자, 선생님들 있죠. 그분들은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강연을 다니신다거나. 교수님도 있지. 교수님도 있죠. 아까 전에 그 커피 프로듀서 송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넘어가면 슈퍼바이저라고 있는데 슈퍼바이저는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맹점들이. 그 가맹점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대로 커피를 내리고 있나? 그리고 우리 거를 제대로 쓰고 있나? 가맹점의 그 법규에 맞게, 규약 규칙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해 주는 게 슈퍼바이저의 일이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에는 메뉴 개발자가 있죠. 음료 개발자. 주기적으로 시즌별로 메뉴를 만드는데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욕먹는 팀이에요. 대부분 맛이 없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다녔던 프랜차이즈들을 쭉 보면 시즌마다 항상 맛없는 신메뉴를 만들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 이게 10년 전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오면 뭐야 이렇게. 근데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10년 전에 어떠한 프랜차이즈에서 마카롱을 출시를 했거든요. 많이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은 아니지, 한 4년 전에 뜨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좀 억울했지. 너무 빨랐지. 빨라도 한 10년 빨랐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인데 기타로는 엔지니어, 머신기라든지 아니면 로스터기에 관련된 거를 고치고 수리하고 판매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컨설턴트는 카페를 창업할 때, 개인 카페를 창업할 때 주로 가서 이 카페를 어떻게 만들고 뭐 위치, 도구 뭐 다 알려주는 거.
그런 직업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각의 업체에 있는 마케터들. 생도업체도 마케터가 있고 프랜차이즈도 마케터가 있고 전부 다 어느 곳에 다 마케터가 있죠. 마케팅이 최고야.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이 안 되면 고객들이 몰라요. 그걸 또 해주는 직업 마케터가 있죠. 자, 커피 관련 직업 굉장히 많죠. 많긴 한데 왜요? 많긴 한데 뭔가 모르겠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좀 겹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그린빈 바이어하고 커피 헌터. 물론 하는 역할은 다르겠지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로스터 블렌더. 로스터가 블렌딩까지 보통 다 하잖아. 거기에 더해서 저는 바리스타도 돼요. 그러면 나는 직업이 몇 개야? 바리스타, 로스터, 블렌더, 마케터. 엄청 많네. 저희가 또 이렇게 커피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바리스타 분들께서 자격증을 딱 따고 내가 뭘 할까? 바리스타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프로세싱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발효과학이라든지 화학 쪽을 전공을 해야 돼요. 그쪽을 전공하면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바리스타를 중점으로 할 거야. 그러면 물리 쪽을 공부해야 되고 로스팅도 화학 쪽을 공부해야 되고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커피 헌터나 그린바이어 하고 싶으면 무역 쪽 당연히 무역 공부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계국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쪽에서 일한다고 공부를 안 할 게 아니라 딥하게 들어가고 좀 더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예 나는 그냥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 끝이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거는 운전면허증을 딴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끝이 아니잖아요. 정말 현실로 달려서 운전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으로 직업으로 선수도 하는 사람도 있고 택시기사도 있고 운전면허증 땄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해봐야 돼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아 진짜 끝이 없어 이놈의 공부는. 질문. 커말라님은 지금 직업의 만족도가 얼마큼 되시나요? 저 지금 만족도는 90점. 솔직히 100점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벌려서 90점. 그럼 커말라님은 정확하게 직업이 뭔가요? 사업가? 저는 로스터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사업가라고 그랬으면 더 뭔가를 팔기 위해서 지금 커피를 볶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볶는 것보다는 유튜버를 더 많이 찍으면서 영상을 더 많이 제작하고 어떻게든 마케팅에 열을 올리겠죠. 그런데 저는 로스터이고 싶고 바리스타이고 싶어요. 또 질문. 그러면 바리스타였다가 로스터가 됐잖아. 네. 그러면 로스터가 되니까 바리스타 때 했던 그런 과정들? 커피 네. 추출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은 약간 생략하는 게 많잖아? 네, 그렇죠. 생략한다는 거는 조금 소홀하게 한다. 아무튼. 근데 그 느낌이 달라요? 다르죠. 예전에는 추출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로스터로서 로스팅을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하루 24시간인데 그 24시간 동안 어떤 걸 더 신경 쓸 거냐에 따라서 커피의 직업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리스타라는 그런 것보다는 로스터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똑같은 일이 생겼으면 추출보다는 볶는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공부를 더 많이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 대회도 바리스타 대회가 있고 커핑 대회가 있고 로스팅 대회가 있고 전부 다 세 분야가 돼 있는 거죠. 자, 궁금증이 전부 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정말 직업 많으니까 진짜 많이 고심하시면서 많이 체험해 보시고 직업을 고르시길 바래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